네, 사진 예쁘게 나왔죠? 아, 화장을 좀 아이돌처럼 했어요. 춤을 못 춥니다. 추고 싶은데. 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긴 한데 그 전 얘기를 하자면 투자자문사에서 근무했어요. 금융권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어린 마음에 금융 자격증을 많이 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0대 때 투자자문사에서 근무했고 결혼 후에 경력 단절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자영업을 했는데 핸드폰 장사를 했거든요. 여기가 핸드폰 매장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엄청 많죠. 외국인도 많고요. 또 이렇게 한국인도 많아요. 핸드폰 가게에서 뭘 그렇게 바빠서 전화를 못 받니 하지만 제 매장에 오셨던 지인분들은 아 정말 바쁘구나 이렇게 하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손님이면요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연봉을 매달 법니다. 네, 그 정도 벌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1년에 내는 세금이 보통 사람의 연봉 혹은 초봉의 2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매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잘 번 나름 성공한 자영업자이지만 또 새 아이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새 아이 있어요. 참 말이 참 네. 근데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희 엄마랑 주고받은 문자예요. 제가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가 와도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시는 거예요. 둘째 딸 이름이 시영인데요. 토요일인 거 보이시나요? 2016년 토요일입니다. 그때 시영이 발레 안 하고 있대요. 다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안 와서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갈게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게 수도 없습니다. 근데 못 갔죠. 저렇게 손님이 많은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2018년도에요. 셋째를 낳거든요. 애기, 막내. 애기가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달래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엄마가 문자를 주신 건데 애를 달래면서 보내니까 이렇게 오타로 문자를 주신 거죠. 저는 너무 바빴어요. 근데 2018년 8월이거든요. 이게 셋째 막내 아이예요. 문화센터? 전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애기 보고 싶어 하니까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무슨 이산 가족도 아니고 돈을 아무리 그렇게 벌면 뭐해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간을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장사를 24시간 할까? 그리고 일요일은 쉰 적이 없어요.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누군가가 물어보면 미치게 일했다. 자신 있게 0.1초 만에 대답을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것은 바로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는 뜻이다.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시간과 교환하지 않고 돈을 만들 수 없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뭐 했을까요? 주식하죠. 주식한 건데요. 1년 동안 번 수익이에요. 근데 제 남편한테 제 코인을 하라고 2천만 원을 줬는데요. 지금 한 9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날릴 때 저는 벌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번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260만 원. 생계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또 뭐 했냐? 2016년부터 지분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건 번호가 2017년도예요. 지분 경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경매가 아니라 지분 경매를 하면 낙찰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러 소장을 내러 가야 되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되고요. 아주 복잡합니다. 애들하고 일요일에 같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법원을 가야 돼요. 왜 관할 법원 가야 되니까 제가 김포 사는데 여주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돈을 벌었을 것 같으세요? 날리진 않았는데요.
이 2017년도에 낙찰받은 이 땅을 이제 쇼부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 실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자, 생계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제가 느낀 건 시간을 살 수 없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경매를 하고 주식을 하고 장사를 일요일도 쉬지 않고 했는데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계속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살이 쪘어요. 저거든요. 뭐 맥락이 좀 없죠. 어찌됐건 뭐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벌 건데 일단 몸이 살이 쪘다고요. 혹시 저기 제가 확대한 사진 보이실까요? 허리가 잘록하죠. 보이세요? 쏙 들어간 거? 저기 레깅스가 너무 꽉 껴가지고 허리가 아주 잘록해요. 그리고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지만 저 맞습니다. 살이 쪘고요. 그리고 탈모가 있었어요. 지금 제 머리 보이시죠? 풍성하죠. 네. 탈모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영양제를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탈모도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살을 뺄까? 시작한 게 유산화 해독과 유산화 다이어트였죠. 사실은 경제적인 거랑 유산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살 때문에 잘록한 허리를 좀 없애고 싶은 마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차이 보이시나요? 제가 되게 뚱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기에 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좀 살이 빠지니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옷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사모님 뭐 하셨어요? 아니 사장님 뭐 했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애 셋 난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회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의 흐름이 가잖아요. 찾아보고 제품 찾아보고 그러다가 저는 그때부터 유산화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2018년도 5월에 유산화를 시작했고요. 다음 해 9월에 골드 디렉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월에 루비 디렉터, 그 해에 11월 에메랄드 디렉터, 그 다음에 21년도 2월에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어요. 2년 9개월 걸렸어요. 시작과 동시에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맘먹으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작할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제 스스로 알아봤거든요. 고작 3년도 안 돼서 제가 이룬 거는요. 아이 큰애 평일날 운동회를 제가 갔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 둘째 딸과 홍대 낮에 대낮에 거리를 더 걸어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저희 엄마와 막내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저기 맥주 사진 보이시죠? 제가 평일에 야구장에 갔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날이었어요. 제 삶이 이렇게 좀 많이 변화된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1년에 딱 3번 쉬었어요. 신정, 추석 당일 그리고 설날 당일. 그랬던 제가 평일에 이렇게 누리는 삶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난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도 열심히 일했고 유산화를 해도 열심히 했고 똑같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차이는 이 수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을 살 수 없는 돈은 진짜 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더라고요. 어떤 수입이냐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하는 시간이 있고요. 시간을 덜 써도 되는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 수입에는 이 수입은 액티브, 패시브 두 가지가 있어요. 액티브는요. 행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건데요. 그 행동을 하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일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불가능하더라고요. 패시브 인컴은요. 행동을 하지 않고 소위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온다. 그런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이라고도 하죠. 요즘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왜?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액티브 인컴은요, 나의 노동 곱하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의 수입이에요. 노동력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 저는 월급쟁이의 연봉 이상의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저 또한 액티브 인컴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패시브 인컴은요,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냐가 인컴 수익과 비례해요. 예를 들면 배당 소득, 주식 사놓고 따박따박 배당 받는 거예요. 인세 수입, 뭐 책을 쓴다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 블로그, 유튜브 수입, 임대 소득으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 건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는 글을 끊임없이 써야 돼요. 계속 한번 구축했다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뭐 어디에 임대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공실이 너무 많고 그 AS도 너무 많고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까 저도 임대를 주고 있지만 엄청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 블로그, 유튜브, 임대소득은 많은 사람이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구분해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안정적인 건 저 배당소득, 인세수입,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인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요거 우리 대학 다닐 때, 저 대학 다닐 때 그 커피, 믹스 커피 자판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의 그 시작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패시브 인컴은 지금 우리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열망이 있었구나.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게 아닌 거죠. 이거 요즘에 무인 그 세탁소 이것도 결국은 이 원잡으로 하시는 분보다 직업을 가진 분이 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패시브 인컴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그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사실 그 패시브 인컴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창업 박람회를 가면요, 문방구조차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박람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화를 알아보러 왔지만 사실 유산화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무인 가게 중에 1위는 단연코 세탁소인데요. 세탁소 창업 비용을 보시면 보이세요? 1억 2,550만 원. 이거 적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거 저절로 돌아가는데 이거 하나 차릴까? 그래가지고 알아봤거든요. 제가 엄청 이것저것 차리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너무 적게 벌어요. 이렇게 하고 수입이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계를 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수리를 좀 종종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군 하고 패스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요즘에 엄청난 추세예요. 보시면 24년도 3월 2일자 기자인데요. 본업만으로는 못 산다. 국내 M잡러 사상 최대다. 이 뉴스에 나왔어요. M잡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죠. 투잡, 쓰리잡. 여기 직장인이신데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투잡인 거고요. 부업 인구가요, 현재 60만 명이 육박했대요. 만약에 회사원 중에 몇 명이 투잡 이상을 하는가 봤더니 5명 중에 1명꼴로 투잡을 한다고 해요. 그럼 투잡 왜 할까요? 안 궁금하세요? 왜 할 것 같아요? 돈 벌고 싶어서?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조사해 왔는데 43.2%는 부족한 생계비 때문에, 근데요 50% 이상 여유자금 확보 목적, 그 여유자금으로 다양한 경험,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거래요. 요즘에는요,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보다는 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네트워크 하는 사람, 아니면 뭐 투잡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본인의 꿈을 더 명확히 알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너무 멋있죠? 네, 그렇게 어차피 M잡러가 추세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더 하고 싶어서 M잡러가 될 거라면 액티브 인컴에다 또 액티브 인컴 이런 류의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시간 노동 계속 갈아 넣는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프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10년만 좀 빡세게 해볼까? 10년이 지났는데 여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30대를 이렇게 갈아 넣으면 40대 때 그래 좀 여유가 생긴다 치자. 그럼 30대의 나의 행복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건 아니고요. 엔잡러가 만약 될 거라면, 어차피 될 거라면 액티브 인컴에다가 패시브 인컴을 넣으셔야 돼요. 시스템과 안정을 주는 이런 직업군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부자들이 권하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패시브 인컴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유통이에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유통이 뭐지? 이렇게 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과일값 요즘 되게 비싸다고 난리예요. 사과 너무 비싸. 막 지금 문제 있어. 기사마다 난립니다. 저희 가족은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먹을 때마다 손이 떨리고요. 그리고 남편이 먹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깎아 먹어. 그리고 깎는데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사과가. 근데 이 이유가요, 유통 구조 때문이래요. 우리 그 사과 이런 거 막 비싸지면 농사꾼들 돈 되게 많이 벌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 들어서 아시죠? 보세요. 생산자가 2,200원에 팔았어요. 도매 유통을 다 지나서 소비자는 6,000원에 삽니다. 2.78배 정도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입은 누가 가져가요? 유통에서 가져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요 유통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이런 유통이 주였다면 맨 밑에 요즘에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약간 트렌디한 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유사나와 소비자 사이에 내가 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유사나랑 계약을 해요. 멤버십 계약을 해요. 그러면 저는 유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 소비자긴 해요. 제품을 사 먹는, 근데 또한 제품을 권하는 소비자인 거죠. 그렇게 제가 요거 먹었더니 저 살 빠진 것처럼 살 빠졌어요. 이렇게 공유하고 연결을 해줘서 유사나에서 직접 내 추천인 코드로 가입해서 사 먹어보세요 라고 하면 또 그분은 유사나와 직접 멤버십이 되고요. 주문을 하면 유사나 회사에서 제품 연구, 개발, 생산, 재고관리, 택배 배송까지 모두 다 소비자에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한테 유통을 했으니까 유통 수수료를 줘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내가 유통 수수료를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하거나 전화하거나 SNS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가 좀 쉽게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거예요. 패시브 인컴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패시브 인컴이 안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요. 요거는 안정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안정도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회사는 어떤 걸까요? 기준이 다 있어요. 너무 다행히도. 기업이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됐을 때 시스템에 대한 안정도가 높은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소개해드릴 유사나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유사나는 과학자가 설립한 기업이고요.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미생물학, 면역학
미생물학, 이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박사님이 만든 회사예요. 기업이 추구하는 바는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싶어서 사람과 지구와 제품을 모두 아우르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구부터 알아볼게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서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있고요. 요즘 택배 보시면 그 안에 비닐 아니라 종이 포장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종이 포장지를 사용해요. 이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런 친환경 용기는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22년도 유산화 본사는 산하에서 배출되는 매립 쓰레기를 5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고 23년에는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유산화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 아까 회사의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다 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려면 개인의 건강 그 이상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가장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건강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유타주 본사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의 50%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품 용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시작 또한 지구를 지키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본사의 노력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가치관, 기업의 철학,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쵸? 이번에는 사람을 볼게요.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고요. 가든타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가든타워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릴게요. 조론 부직포 같은 데다가 흙을 놓고 재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음식을 못 먹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끼니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재배하고 남은 농작물을 팔아서 또 가게에 보탬이 되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요. 물이 절약돼요. 30% 정도. 그러니까는 그 물 잘 마실 물도 없는 나라에서는 아주 이점이죠. 그러니까 토양 환경이 너무 척박해도요, 저거 하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번 저녁 식사 제공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계속 자급자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돕습니다. 유산화의 프로그램 보세요. 이 척박한 땅에 채소가 자라죠. 당근도 자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유산화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셔서 자기 돈을 내고 가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동네, 이런 동네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요. 당근도 뽑아 먹고 뭐 이것저것 뽑아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인스타에서 팔로우 하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막 찾다 보니까 한 유산화 사업자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역 사회를 계속 지원하고 승화시키자.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어. 나는 몇 년 동안 개선된 것을 봤어.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냥 좀 쇼맨십이 아니라 진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구나, 정말 세상에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재단에서는 약 945억 원의 식사와 식량 지원 300억 원, 유산이멀지 54만 병을 지원했고요. 저 또한 몽골의 그 영양 결핍의 아이들에게 팀 이름으로 유산이멀지 30개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죠. 네. 또한 유산화는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9번째 선정이 됐어요. 미국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왜 미국에서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한국 가면 변질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24년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또한 ESG
인권 경영 선정되었습니다. ESG는 요즘에 좀 약간 이슈가 되는 핫한 그런 지수인데요. 사회 그리고 환경,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보고서 평가하는 건데 ESG 경영을 하고 있다 하면 평판이 되게 좋아요. 요즘에 각광받는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데가 ESG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ESG 지수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회사다 보니 10년 연속 윤리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는 그런 인정도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CEO상 그리고 혁신 리더상을 한국 사장단이 받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창립자의 가치와 한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장단의 가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 기업이고 여성 친화 유타 100대 기업에 선정됐어요. 멋있죠. 회사가 좋은 건 다 해요.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은요, 과학 기반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 이번에 뭐 크릴 오일 좋대 그거 있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산화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이러면 정확한 임상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들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을 위해 제품을 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기술 기반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받았고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합 비타민 헬스팩은 6년 연속 상을 받았고요. 다이어트도 되고 식사도 대용으로 할 수 있는 쉐이크, 뉴트리밀도 4년 연속 한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도 받았어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라고 23년도에 5개 부문인데요. 보시면 제조 부문에서 6번째, 퍼스널 케어 화장품에서 6년 연속, 헬스 뉴트리션에서 10번째, 기능성 음료에서 15년 연속 수상, 영양 보충 부분에서 20번째 수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상인 거예요. 너무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덤덤해진 거지 진짜 엄청난 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상을 받은 수상 소감.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산화 연구진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나에겐 특별하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양과 건강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 수준과 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소감입니다. 유타 제조협회 2년 연속 선정됐고요. 여기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유산화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까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내가 되게 좋은 걸 개발해서 내가 만들면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정말 좋은 걸 개발했는데 남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자부심까지는 조금 좀 내 양심이 찔리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제품의 기술력을 내가 실현해 내가는 거죠. 뭐로? 내가 의약품에 준하는 제조시설을 갖고 내가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순도 테스트, 기능성 테스트, 안정성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여러분 추우세요? 춥답니다. 제가 긴장돼서 덥다고. 나만 그렇구나.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 회사 뭐 되게 좋아요. 우리 테스트 완료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유산화는요. 자체 말고 외부 인증 기관에서도 인증을 받아요. 컨슈머랩이라는 승인도 받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분, 품질, 그리고 제품명에 뭐 라벨 있잖아요. 우리 조금 깐깐하신 분들은 마트 가서도 뒤에 성분 이렇게 표 보시잖아요. 근데 그 성분표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일치하는지 아닌지까지 확인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컨슈머랩은요. 건강기능식품의 함량, 진짜 적혀있는 대로 함량이 있는지, 순도 정말 주장하는 대로 깨끗한지,
라벨 거기에 적혀 있는 게 정확한지를 테스트해서 소비자에게 아예 공개해 버리는 그런 단체예요. 이런 거 아시죠?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이유식뿐만 아니라 뭐 되게 건강에 좋다고 먹었는데 뭐 중금속이 있었어. 이런 뉴스 진짜 많이 보셨죠? 이게 라벨과 성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거거든요. 콜라겐 제품 효능 입증한대. 그냥 인터넷만 쳐보면 수두룩 빽빽이에요. 성분 절반이 당류래요. 설탕이면 우리가 사 먹었겠냐고요. 그쵸? 근데 성분에는 그렇게 안 써 있었던 거죠. 또한 화장품, 뭐 헤어 트리트먼트에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구하는 영양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심장마비, 뇌졸중, 간송상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든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다면 먹지 않았겠죠. 해외 직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의사나 뭐 약사분들이 나오셔서 이 영양제 되게 좋아요 이렇게 광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진짜 의사일까 약사일까 궁금해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세상에 배우예요. 그냥 약사역이구나 하고 그냥 대본대로 가서 읽었대요. 의사분이요. 네, 가운 입고 하라고 해서 그냥 했대요. 그리고 의료인 내세운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광고해서 뭐 사 먹을 건가요? 해외 직구 이거 좋다고 어떤 블로그 보고 사 먹을 건가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품을 먹을 거면 컨슈머랩 인증받은 이런 회사의 제품. 그리고 하물며 1위다. 여긴 진짜 믿을 만한 회사다라고 인정받은 회사의 제품. 이렇게 자체 생산을 해서 자체 검증도 하지만 제3 독립기관에서 인정받은 정말 괜찮은 영양제다 하는 제품 이런 거 먹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약처 제조품질 기준도 만족하고 있어요. 아무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150명 이상의 과학자가 만들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왜 영양제를 만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작이 연구소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을 진단하는 의학 제품을 개발한 연구소에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92년도에 영양제를 만든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가 있어요. 혁신적인 더 이상 모방 불가한 기술력이 담긴 보이시죠? 향후 10년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유산화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영양제 먹어야 돼 조사한 책에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유산화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안전하고 효능도 있고 검증된 제품력으로 너무 많은 상을 받았고요. 800회 이상의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저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은 계속 유산화 제품을 먹겠죠. 그러니까 미국 유타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50대 기업에 선정됐어요. 13년 연속으로요. 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한국에서도 성장합니다. 8년간 570% 성장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산장됐는데요. USNA로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어저께 검색했어요. USNA로 검색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92년도에 설립된 미국의 의료기술 회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출 구성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양제 만드는 회사야 하는데 매출 1위가 막 정수기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영양제가 87%, 식품 아까 체중 조절 식품 이런 게 이제 7%, 그리고 퍼스널 케어 뭐 샴푸, 린스, 화장품 이런 게 5%. 그러니까 정말 회사의 정체성과 매출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믿을만하죠? 그래서 아주 핫한 따뜻한 금방 나온 그 1분기 재무 성과표인데요.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요. 248억 원 1분기. 그리고 부채는 없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4,500억이 있다라는 재무성과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요. 다른 네트워크 찾아보세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회사가 있어요. H회사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부채가 없고요. 돈이 현금이 이렇게 많다고요. 너무 안정적인 회사죠. 그러면 볼게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 철학 분명하죠.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하죠. 외부에서 인정받죠. 성장 가능성 있죠. 재무구조 안정됐죠.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유사나 비즈니스 알아보겠습니다. 유사나 비즈니스는 제가 그냥 확언할 수 있어요. 동정업계의 넘사벽이라고. 그래서 저 진짜 다른 회사 얼마나 알아봤겠어요. 자영업자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내 돈 까이고 싶지 않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꼼꼼히 알아봤잖아요. 유사나가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갭 차이가 나는 정말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유사나 제품은요, 이렇게 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한 제품, 바디 건강을 위한 제품, 체중 관리를 위한 제품, 그리고 저희 막내 딸이 이렇게 컸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사실은 유산화를 한 건데요. 저 아이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셋째는 되게 이쁘잖아요.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눈 감은 채로 이렇게 쉐이크를 줍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식사 대용 이렇게 제품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게 약전이라고 해요. 약전이 뭐냐면 의약품의 종류를 적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유산화의 영양제가 실려 있어요. 그 뜻은 뭐죠?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있는 영양제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산화 제품은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이런 제품을 그냥 살면서 우리 다이어트 한 번씩은 하잖아요. 머리는 매일 감잖아요. 아침 식사 드시잖아요. 이런 제품들을요. 브랜드를 유산화로 체인지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거든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려면 마트 가서 사듯이 살 수가 없어요. 코스트코처럼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제입니다. 유산화는 멤버십을 하셔야 되는데 멤버십이 2종류예요. 하나는 그냥 제품만 사 먹는 소비자, 두 번째는 제품을 사 먹고 내가 유통까지 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이렇게 2개인데요. 둘 다 제품을 살 수 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캐시백 소비자예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자격으로는요. 멤버십비 2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멤버십의 혜택은요. 일요일에 사면 10%가 할인돼요. 저도 일요일에 결제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예약을 걸어놓으면 10%가 할인되고요. 제가 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먹어보세요 했던 사람들이 일요일에 결제되게 예약할게요 하면 10%가 할인돼요. 자, 그러면 10% 할인될 때 사실래요? 안 할인될 때 사실래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수당이 저절로 발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요일날 사람들에게 이거 사 하면서 제품을 날르고 하는 게 아닌데요. 그들이 10% 할인 받으려고 일요일날 싹 다 사니까 일요일 저녁이 딱 되면 이번 주에 돈이 얼마 올라오네?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자, 이게 뭐죠? 패시브 인컴인 거예요. 시스템으로 벌 수 있는 소득.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만약 이 회사에 대한 제품을 알려준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과는 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패시브 인컴이 너무 낯설거든요. 자, 이렇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난 수당은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9시 전에 입금해 줍니다. 매주 돈을 주니까요. 저는 6년 했는데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수당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시작과 동시에. 1년에 52번, 6년째 저는 패시브 인컴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네, 유산화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돈을 어떻게 주는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화는요, 동일 비율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있다면 저는 뭐 3%, 매출이 정말 많은 사람은 20%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야, 똑같이 팔았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 3%야? 나 21%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엄청 살 것 같아요. 일단 찍고 보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는 그게 없어요. 지금 하신 분도 매출이 적은 분도 많은 분도 모두 2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런 회사라면 사재기고 뭐 나발이고 그건 둘째 치고요.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사고 시작한다니까요. 21% 찍을 거니까. 아니죠. 너무 공정하죠. 그리고 마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실적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자동 주문 10% 할인 받기 위해 일요일 날 예약을 걸어 놓기 때문에 그 예약 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겨요. 그리고 추가 센터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산화는 이제 바이너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거 기억하시죠? 내가 유통이 되는 거,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 그러면 돈을 받을 때 일정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규칙이냐면 내가 소개를 했을 때 저 공유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나에게 돈을 줄 건가.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보상 플랜인데요. 그 규칙은 바이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통이 된다고 유라고 써 있어서 내가 2명에게 이 제품 유산화를 알린다면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저렇게 배치가 돼서 실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그 포인트가 제 양옆에 쌓이면서 수당이 생깁니다. 영양제로. 어차피 영양제 좀 떨어졌으니까 바꿔 먹을까? 이런 브랜드 체인지로. 또는 나 치약이랑 샴푸 안 그래도 바꾸려고 좋은 거 없냐? 있지. 유산화로. 나 이번에 좀 살 빼보려고. 유산화로. 화장품, 피부 좀 너 좋아 보이는데 나 어떤 거 쓸까? 유산화 화장품으로. 이렇게 하나, 2개씩 바꾼 분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매한 제품의 포인트가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를 공유한 김씨 밑으로 같이 공유되지만 저 합한 것이요. 400포인트가 합쳐서 저한테 또 와요. 기침소리 자꾸 들리니까 저만 떠온 거죠? 마음에 죄책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벗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간 속에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게 좌우로 5,000포인트 정도가 쌓이는 순간이 와요. 매출로 치면 1,100만 원, 1,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어느 순간 옵니다. 이거를 내가 파는 게 아니라요. 자동으로 먹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어차피 샴푸 쓰시잖아요. 그런 매출들이 누적돼서 저에게 5,000이 쌓이는 순간이 오면 축하드립니다. 그거를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맥스아웃이 되면요. 뭐가 좋냐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 끝에 보이는 돈을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나 더 줘요. 어디다? 밑에다가. 저의 경우에는요. 저 박 씨가 저희 엄마거든요. 저희 엄마 밑에 저의 추가 센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소개하신 분들 저와 함께 같이 가이드 해드리며 저도 돈을 받고 있고요. 엄마도 돈을 받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요. 이렇게 엄마가 소개하신 분들이 제품을 사 먹으면 여기에 요 가게에서 수입이 생겨서 제가 받고요. 그 모든 점수가요. 저희 엄마 박 씨에게 올라가요. 박 씨 우리 엄마가 또 돈을 받고요. 그 모든 매출이요. 또 내 원래 가게에 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돈을 2번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런 추가 센터는요.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저는 13개 있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맥스아웃이 되면 될수록 뭐 1개가 되면 최대한 65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좀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면 금액 보이시죠? 저는 한 여기죠.
여기서 여기 요 사이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멋있죠? 제 남편이 저 되게 좋아해요. 안 싸워요. 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리더십 보너스. 맥스아웃은 시간이 지나면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됩니다. 한번 맥스아웃이 되면요, 지속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맥스아웃이 하나가 되면요, 이 리더십 보너스를 받는데요. 일단 한 개면 일주일에 이번 주에 18만 원 정도를 보너스로 받아요. 원래 내가 받는 돈 말고 보너스로 받는다고요. 근데 두 개면요, 하나에다 두 개를 더해서 3 곱하기 18만 원 해서 줘요. 다단계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5개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해서 줘요. 제 목표입니다. 맥스아웃 5개 만드는 거. 그냥 천천히 해도 향후 10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맥스아웃 5개는요, 주에 보너스로, 요 보너스 하나만으로 270만 원을 받아요. 일주일에요. 그러면요, 5개면요, 1년이면 요 보너스 하나만 1억 4천을 받습니다. 한 5만 원만 벌어볼까? 20만 원만 벌어볼까? 시작했다가 진짜 상상도 못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금액보다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저 장사하잖아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 버는 돈 정도 벌 수 있을까? 확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장사가 잘 되지만 10년 후는 모르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10년 후에 벌 수 있지 않을까?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미래에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PPS 보너스라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건 그래요. 나는 2명도 소개는 못하겠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1명만 제대로 소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겁나 오래 살잖아요. 계속 오래 사는데 1명 안 생기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 1명만 생겨도요, 제가 버는 수입의 15%를 그냥 평생 제 거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너스로 줍니다. 근데 1명이 생기면 정말 이상하죠? 2명도 생기고 3명도 생기잖아요.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생각하면 해볼만 하죠.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런 가능성에 나를 한번 던져놓는 거죠. 네, 유산화 보상 플랜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뭔가를 성과를 내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여행도 보내줘요. 저는 여행 되게 싫어해요. 장사를 했을 때 여행을 가면 오늘의 매출을 포기하고 돈을 못 버는데 가서 돈을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여행이 너무 싫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바라보니 여행 가면 뭐하냐, 밥 먹고 똑같이 애들 치닥거리하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 거제도 여행 갔는데 엄마랑 2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저 사춘기 딸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문 닫고 들어가는 아시죠? 아빠가 딱 우리 딸 하면 나가라고 이러는 우리 딸. 그 딸이요, 저랑 계속 자고요. 엄마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행을 가더니. 일부러 친해지려고 막 우리 밥 먹을까? 이럴 때 다 거절당했는데 여행을 가니까 그냥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여행이었어요. 이제는 여행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소인데요. 제가 사진을 똥손이라 잘 못 찍었는데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짜리였어요.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방이 하나가 남았어요. 엄마는 다른 방에 주무시고 애 둘은 저랑 자고. 한 방에서 고스톱이라도 칠 걸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저 옆에 우리 막내딸인데 풍선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풍선이 뭐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2018년도에도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우리 아들 소원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5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영양제를 진짜 열심히 먹어요. 이때부터 야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둘째 딸은요, 맨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대요.
약간 관종이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도 말했어요. 관종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왜 이렇게 좋았냐면 사람들이 알아봤대요. 어머, 너가 유란다야님 딸이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이랬던 아이들이 재작년 여행에는 이만큼 컸습니다.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쉬는 날이 하루도 없으니까 약속했어요. 엄마가 3년만 시간을 줘. 그럼 3년 안에 3일도 여행 가고 일주일도 여행 갈게. 엄마 믿어줘 했어요. 제가 지켰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모든 여행, 유산화 여행은 다 따라가고 싶대요. 아직까지도.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번에 안 데려갔다고 삐지더라고요. 네, 청소년 행복의 조건 이거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였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걸 원할까? 제 생각에는 용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적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첫 번째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가 50%가 넘더라고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는 건 완전 트렌드고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완전 트렌드예요. 옛날에는 행복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돈을 먼저 벌었지만 그건 우리 세대 얘기예요.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유산화는 너무 트렌디한 그런 직업이에요. 건강 스펙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아이들은요. 요즘에 18세에서 35세 젊은이들이요.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잔대요. 뿐만 아니라요. 식사를 저녁 늦게 안 한대요. 늦은 저녁 식사를 거절한대요. 건강하고 싶어서. 이게 엄청난 트렌드예요. 아시죠? 미국에서 하면 우리나라 좀 몇 년 있다 하는 거? 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돈 많은 회사 기업인조차도 똑같습니다. 질병과 노화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한 명이 아파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피폐해지죠. 네. 이제는 질병과 노화는 아프면 좀 참아, 견뎌, 난 불행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질병과 노화에 접근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구글 창립자뿐이 아니라요. 이렇게 페이팔 CEO 수명 연장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아마존 CEO 노화 예방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노화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엔비디아 아세요? 엔비디아? 네,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엔비디아가 AI의 주역이거든요. 처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AI가 치료 가능하게 만든 그런 칩 회사인데요. 이 젠슨 황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한 2달 전이에요. 영상으로 볼게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사 CEO 젠슨 황은 모두가 AI 기술 발전을 이야기하는 시대 자녀에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라고 권유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엔지니어 출신 젠슨 황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젠슨 황 자신도 대학으로 돌아가면 다른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If I were to do it over again right now, I would realize that the technology to turn life engineering,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아까 제가 미생물학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AI의 발전으로 사실 프로그램 언어를 알 필요도 없어요. AI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해줘 하면 알아서 해준대요. 우리는 모두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은요? 해줄 수 없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알고 싶다면 유산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50명 이상의 연구진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세요. 면역학, 기능의학, 뭐 분자생물학, 뭐 많죠. 생명공학, 임상의학, 미생물학. 옷을 하나 만드는데 디자이너 한 명만 있어서 되지 않아요. 재단사도 있어야 되고요. 원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영양제를 만드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잘 알고 있고 진짜 신체에 적용해서 어떻게 되는지 임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있는 회사가 유산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명한 운동선수가 먹고 있죠. 이분이 메이저리그잖아요. 인터뷰했어요. 이제 유명해져서 유산화를 먹은 게 아니라 성장했을 때부터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유산화와 함께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다. 그러면서 인터뷰의 내용은요. 내가 어쩌면 유산화를 먹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유산화 제품이 경기력 향상이나 좋은 퍼포먼스 내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일 우리가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컨디션 챙기죠. 근데 운동선수는요. 아주 작은 피로감으로도 자기 커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내일 시합 전에 이걸로 경기를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 세계 수천 명 그냥 선수 말고 프로 엘리트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겠죠. 아는데 안 먹을 수가 없죠. 좀 생뚱맞게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요분 말씀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장폴 사르트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사팔뜨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철학가예요. 돌아가셨는데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선택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어떤 코치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제품을 먹냐에 따라서 기량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어떤 직업을 어떤 생각을 어떤 목적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 그 사춘기 둘째 딸이 쓴 편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산화를 선택하고 나서 받은 건데요. 엄마 아빠 저 시영이에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악필이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써서 그래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라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저 그 정도는 알아요. 엄마 아빠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빛나는 사람이란 걸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기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라서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비교하기에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라도 다시 엄마 아빠 딸이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약속을 지켰잖아. 아이들이 제가 없어서 밤에 울면서 잠을 잤는데 이제는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살아요. 제가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죠. 열심히 산다면요. 그냥 계속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는 그런 직업만 계속 투잡스리잡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해요. 내가 물을 떠다 주면 돈을 준대요. 계속 물을 떠다 주고 돈 더 많이 벌려고 계속 떠다 주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 말고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유산화가 여러분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줍니다. 어차피 우리는 초이스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C니까요. 그러면 유산화로 초이스하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